네, 북미 대화 중재를 위해 방북했던 대북 특사단이 1박 2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오늘 오후 귀국했습니다. 대북 특사단은 문 대통령에게 보고 후 곧바로 방북 결과를 발표할 예정인데요.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 문제에 대해 어떤 입장을 밝혔는지가 최대 관심사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네, 관련 내용은 신범철 국립외교원 교수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남북 관계 측면에서는 큰 진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상회담을 생각보다 이른 시기에 개최하기로 했고, 정상 간의 한라인이라는 것은 사실 군사적 신뢰 구축 조치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성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비핵화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오랜 기간 이것을 추적하다 보면은 북한이 과거에 했던 얘기만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좀 아쉬운데, 유일하게 조금 진전이 있는 부분은 조건부 모라토리움을 얘기한 거예요. 이거는 2월 12일 날 북한이 조선 신보를 통해서 남북 관계 개선, 대화가 지속되는 한 핵실험과 미사일 실험을 하지 않겠다는 건데, 이 부분은 사실 여기보다 하나 더 나가서 조건부를 하지 않고 그냥 앞으로 당분간 핵실험과 미사일 실험을 하지 않았다. 이 워딩을 얻어왔으면 저는 100점을 주고 싶은데 약간의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네. 북측에서도 남북관계는 계속 이어가겠다는 의지가 분명한 것 같은데, 비핵화 부분은 우리가 북한을 설득하는 과제가 조금 더 남은 것 같고, 이것으로 과연 이 정도 조치만으로 미국을 설득할 수 있을지 상당히 도전적인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총평을 해주셨는데요. 그러니까 큰 골자는 남북 정상회담 그리고 비핵화 논의 합의 이 내용으로 좀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 차근차근 발표 내용을 중심으로 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다음 달인 3월 말에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3차 남북 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했고, 그리고 구체적인 실무 협의를 진행해 나가기로 했다. 어떤 의미로 좀 해석을 해보실까요? 저희가 정상회담, 그러니까 지난 평창올림픽에 김여정 특사가 와서 정상회담을 제안했고, 그때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여건이 조성되면 정상회담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 비핵화 진전을 그 여건으로 봤기 때문에 조금 더 긴 시간이 소요될 거로 예상됐고, 그런 의미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우물가에서 숭늉을 찾지 않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남과 북이 논의를 했는데, 어떻게 보면은 일단 남북 관계를 보다 진전시키면서 우리 정부가 아직 확실하게 입장을 밝히지 않은 부분인데, 남북 관계 진전을 시키고 정상회담을 통해서 비핵화 문제에 북한을 추가적으로 설득하겠다는 그러한 복선이 깔려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접근에서 예상보다 이른 시기에 정상회담을 했고, 한미연합훈련사 훈련이 4월 중으로 끝나면 바로 이렇게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그러한 과정의 로드맵이 지금 준비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군사적 긴장 하나 하면서 남북 간의 정상 간 한라인을 갖다가 구축하고 정상회담 이전에 이것을 가동하겠다 이야기를 한 거죠. 사실 이 한라인 부분은 이렇게 군사적 신뢰 구축 조치, 거기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서로 오해가 있으면은 충돌이 발생할 수 있고, 그 충돌로 인해서 충돌이 확산된다면 전쟁으로 야기될 수 있기 때문에 수뇌부 간의 한라인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이 점을 이번에 어떻게 보면 특사 방북에 있어서 가장 큰 성과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세 번째가 이제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밝혔다. 그래서 군사적 위협이 해소되고 체제 보장이 된다면은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 했는데, 이게 사실은 말은 좋은데 이러한 이야기를 북한이 많이 해왔거든요. 이게 조금 우려가 되는 것은, 군사적 위협이 해소된다는 것은 북한의 과거 이야기를 보면 주한미군과 한미연합군사훈련을 갖다가 걸고 넘어질 때 그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체제가 보장된다는 것은 북미 수교하고 연결돼서 그래서 수교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그간 이 부분을 이야기한 것은 북한이 비핵화 조치를 하면은 이러한 것들을 보장해 주겠던데, 북한이 여전히 그 순서를 바꿔서 먼저 그런 것들에 진전이 있어야지 핵을 개발할 이유가 없다고 하니까,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부분은 과거에서 바뀐 게 없습니다. 비핵화 부분에 있어서 미국과 허심탄회한 논의를 하겠다. 이 부분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대화 자체. 그러니까 미국도 조건 없는 탐색적 대화는 하겠다 했기 때문에 북한이 조건을 달지 않았다면 미국과 허심탄회한 논의 충분히 가능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가능성은 열어두었고,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미국을 설득하는 과제가 남은 거죠. 그 컨텐츠가 5번째라고 생각합니다. 무엇이냐? 대화가 지속되는 한 핵실험과 미사일 실험을 하지 않겠다. 이 모라토리움을 선언한 거죠. 근데 대화가 지속되는 한이라는 이 조건을 붙여서 이 모라토리움의 가치를 약간 낮췄어요.
좀 이 이야기만 안 하고 모라토리엄 하겠다 얘기했으면 상당히 큰 성과고 이걸 네. 가지고 미국을 충분히 설득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네. 아마 이건 이제 우리 외교적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북한의 진정성을 우리가 확인했다는 점을 미국에 잘 전달해야 되는데 트럼프 행정부의 반응이 저도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리고 하나가 더 있었죠. 뭐 자신들의 핵이나 재래식 무기는 예. 한국을 겨냥하지 않는다. 예. 이건 뭐 어찌 보면 당연한 이야기라고 생각하는데 북한은 그런 관점에서 그러니까 군사적 긴장 완화에 있어서는 자기들이 전향적인 조치를 할 수 있다. 이런 메시지라고 생각하고요. 마지막에 평창 올림픽 계기로 형성된 남북 관계의 모멘텀을 이어가기 위해서 네. 태권도 시범단이라든가 또는 예술단을 받겠다 하는 부분은 지금 북한의 기본적인 입장이 이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금년도는 남북관계 진전에 있어서의 사변적 해로 만들겠다 하는 의지가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네. 다른 한편으로는 신년사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핵은 아직 포기하거나 거기에 대해서 전향적인 조치를 취할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어떻게 우리가 판단을 하고 이 부분을 미국과 어떻게 연결을 시킬 건가. 왜냐하면은 저는 남북관계에 있어서의 유연성은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하지만 핵 문제나 한미 공조 부분은 사실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당분간은 유지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금 이 정도로 미국을 설득함에 있어서 우리가 북한의 진정성을 얼마나 확인했는가를 오늘 정의용 실장께서 다 발표한 건 아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을 잘 미치게 전달해서 북미 대화로 나가는 길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왜냐하면 북미 대화가 없이 만약에 정상회담으로 간다 그러면은 불균형적인 남북 관계와 그런 한미 동맹 관계가 형성될 수 있는 우려가 있다. 따라서 지금 정부가 노력해야 될 것은 어떻게든 북미 대화를 만들고 그 대화를 통해서 그리고 철저한 한미 공조를 통해서 미국이 남북 정상회담을 지지하는 그런 과제가 남아 있다. 여기에서 오해가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조속한 시기에 뭐 가신다고 하셨으니까 곧 가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예. 미국에 가서 이런 부분을 잘 조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브리핑 내용을 바탕으로 하나하나 차근차근 짚어주셨는데요. 브리핑 내용을 중심으로 짚어봤는데 그 이면에 나온 내용도 좀 여쭙고 싶은 게 한미 연합 군사훈련 중단 불가 입장을 우리 측이 미리 전달했고 김정은 위원장이 이해한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떤 의미를 부여해 볼 수 있을까요? 그 부분은 이제 브리핑에는 발표되지 않았지만 아마 지금 질의응답이 계속되고 있으니까 거기에서 나온 것 같은데 그 부분은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아까 조건부 모라토리움이라고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연합군사훈련을 먼저 중단해라 아니면 축소해라 이런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미국을 설득하기가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예.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점을 잘 북한에게 전달했다고 생각하고 그 점은 북한도 수용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앞서서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미국과의 이 내용들을 설명하는 과정들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짚어주셨는데 정의용 실장과 서훈 국정원장이 미국을 방문하고 그 다음에 정의용 실장은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서훈 국정원장이 일본을 방문할 예정이다. 끝으로 이같이 밝혔거든요. 이 같은 흐름들은 어떤 국제사회에 있어서 어떤 움직임을 보인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뭐 지금 현재 남북관계의 발전 상황을 주변국에게 잘 전달하고 주변국의 지지를 얻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비핵화 논의할 때 과거에도 육자회담이 있었던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남과 북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 비핵화는 주변국의 이해가 모두 걸려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러한 당사자들에게 현재 발전 상황을 전달하고 그들의 지지를 얻는 과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가장 큰 과제는 역시 미국이라고 생각합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이 부분에서 상당히 높게 평가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남북이 먼저 긴장 완화를 시도하고 그러면서 비핵화 과제를 푼다고 하는 것은 그들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전략적으로 유리한 측면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보이지 않는 과정에서 주한미군을 타겟으로 할 수 있는 한미동맹을 약간 약화시킬 수 있는 복선이 깔려 있다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중로로부터는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겁니다. 미국이 과연 이러한 워딩을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 것인가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입장을 잘 전달하는 게 중요한데 미국은 북한의 의도를 사실 우리 정부를 의심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평창 과정에서 북한의 의도가 한미 공조라든가 동맹을 좀 약화시키려는 하는 의도가 있지 않나 그런 오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라는 점을 미국에 잘 전달하고 설득하는 과제는 남아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순수하게 이 브리핑 내용을 바탕으로 했을 때 미국 측에서는 이 같은 내용을 보고 어떤 반응을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하는지 좀 더 자세히 사실 짚어주시죠. 어려운 과제를 저한테 지금 질문을 하시는 건데요.
우리가 잘 설득하면은 미국이 수용할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하지만 미국이 지금까지 발표한 것으로 봐서는 그렇게 만족할 만한 부분은 앞서 설명해 주신 아마 이렇게 질의응답 과정에서 나온 한미 연합훈련에 대해서는 북한이 아무 말도 하지 않겠다. 그 부분은 미국이 높이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예. 하지만 뭐 이렇게 군사적 위협이 해소되고 체제가 보장된 이후에 이렇게 된다면 핵을 보유할 이유 없다. 이 부분은 미국이 과거의 워딩이기 때문에 크게 뭐 이렇게 변화한 조치라고 보진 않을 것 같고요. 이제 대화가 지속되는 한 모라토리움 얘기한 거, 핵실험과 미사일 실험을 하지 않겠다는 것은 이미 2월 달에 한번 나왔던 거기 때문에 예. 신선도가 조금 떨어져서 미국을 설득하는 추가적인 과제가 남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우리 정부도 사실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국민의 생명을 가지고 지금 협상을 임하는 거기 때문에 신중한 자세로 임할 거라고 생각하고 예.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미국에 잘 전달해서 튼튼한 한미 동맹이 유지되면서 남북 관계를 개선하고 정상회담을 할 것인가 그런 부분을 잘 풀어가야 되는 과제가 남아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뭐 이제 사실은 이런 것들은 물밑에서 많이 더 조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한미 간에 불협화음이 나와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정부의 신중한 접근 그리고 외교적 역량을 총동원해서 미국을 어떻게 설득할 것이냐 그리고 북한과의 정상회담 그게 이제 중요한 과제가 되는데 이것이 사실은 북한이 어떻게 보면 비핵화를 회피하는 과정이 아니라 우리가 북한을 비핵화로 설득하는 과정으로서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한 문제의식을 갖고 그러한 내용을 공유하면서 차근차근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또 북한이 비핵화 협의를 하고 또 북미 대화를 할 용의가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 미국과의 대화는 어떻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이제 지금 북한이 밝힌 거로서 미국을 북미 대화, 탐색적 대화로 이렇게 설득할 수 있는가? 약간 아직 반반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물음표. 왜냐하면은 전향적인 조치가 있긴 한데 그러니까 군사훈련에 대해서 아무 말 하지 않겠다. 상당히 의미 있는 전향적 조치라고 생각하고 또 뭐 모라토리엄을 선언했지만 대화가 지속되는 한 실험을 하지 않겠다는 거니까. 근데 실험을 하지 않아도 뭐가 있냐면 기술은 개발하거든요. 예. 지금 북한이 핵 기술을 개발하면서 관건이 되고 있는 것이 ICBM입니다. 예. 대륙간 탄도미사일 재진입 기술과 최종 종말 단계 조종 기술이 남아 있는데 그거는 사실 실험 안 하더라도 계속해서 개발은 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의심을 하고 압박을 하려고 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예. 따라서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미국을 설득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튼튼한 한미 공조를 어떻게 유지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거 지금 이 내용으로는 사실 이제 여야 간의 이견차가 발생할 것 같은데 국민 통합을 위해서 어떻게 야당을 설득할 수 있는지 여러 가지 과제가 함께 맞물려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앞서서도 계속해서 강조해 주셨지만 미국에서는 전제 조건 없는 비핵화 대화를 계속해서 앞서서도 강조를 했잖아요. 하지만 북한에서 이제 대화가 지속되는 한이라는 이런 전제 조건이 달렸거든요. 이 부분에 집중을 해본다면 미국의 입장 또다시 조금 더 이 부분에 집중해서 해석을 해본다면 북미 대화에 있어서 어떤 태도를 취할지 이 부분을 조금 더 미국은 이 부분에 있어서 높게 평가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좀 아쉬운 부분인데 예. 하지만 뭐 우리 정부의 입장은 미국도 대화의 문턱을 낮춰야 된다 이런 표현을 하신 거로 기억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미국을 설득하는 과제가 남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뭐 이 부분은 이제 상당히 민감한 문제고 북한을 바라보는 시각, 한미 동맹을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해석이 다르게 전개될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뭐 제가 이 자리에서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아무튼 한미 동맹과 튼튼한 안보는 중요하니까 신중한 접근을 하면서 미국을 잘 설득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오늘 네. 결과 내용을 들으셨을 때 우리 측에서 이 북측을 만났을 때 비핵화 관련해서 어떤 접근법을 활용했을 것으로 예상을 하시는지. 그러니까 그 부분도 남북 충분히 관계의 지속적인 발전이 예. 있기 위해서는 비핵화 부분에서 진전된 모습을 보여라 이렇게 얘기했고 북한은 사실 말씀드린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포인트는 크게 변화하진 않지만 일부는 변화를 준 겁니다. 남북 대화가 지속되는 한 핵실험과 미사일 실험을 하지 않겠다. 이 이야기는 2월 12일 날 조선신보에서 나왔던 얘기인데 그거는 뭐 조총련 기간지일 뿐 북한 당국자가 한 이야기는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종의 약간 전환적인 조치일 수 있고 또한 한미연합군사 훈련 같은 것도 뭐 문제를 제기하지 않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니까 그 부분도 약간 전향적인 조치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게 약간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우리가 이제 추가적으로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지 정부 측에 많은 노력이 요구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또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문 대통령에 대해서 상당한 신뢰를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는데 이런 발언은 또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그런 부분은 뭐 지금 우리가 북한을 평창에 초청해서 남북 관계를 개선시킨다는 그러한 접근 그리고 정부가 출범 초기부터 한반도의 평화 공존을 강조하는 부분 북한으로서는 흡수 통일에 대한 불안감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을 한국 정부가 해소시켜 줌으로써 약간 안심하는 측면이 있고 이러한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합의라든가 이런 6가의 항해 합의 같은 거의 과정을 보더라도 어떻게 보면 북한 측의 입장을 잘 이해해 주는 접근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김정은의 입장에서는 한국 정부의 진정성은 이해가 된다 이렇게 반응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북한이 이러한 말에 진정성을 보여야 되는 그런 과제가 남아 있고 이 과정에서 과도한 주장 그러니까 이제 또 이런 이야기를 해놓고 뭐 미국의 존재 그리고 한미동맹 주한미군 이런 것들이 자신들의 그 군사적 위협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되는 거고요. 북한도 그러면은 우리가 한미동맹이나 주한미군 문제를 갖다가 해소하면서 남북관계에 나갈 수는 없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안보의 토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북한이 앞서서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핵과 관련해서도 뭐 핵 군축 협상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북한이 강한 어조로 이렇게 나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북한도 반드시 지켜야 될 일들이 있다. 그런 부분을 만약에 북한이 지켜준다면 우리 정부가 이러한 대화를 갖다가 연계함에 있어서 조금 더 융통성은 생긴다. 그렇지만 현 시점에서 우리 정부는 보다 많은 과제를 안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또 이번에 브리핑을 보면 태권도 시범단과 예술단을 평양에 초청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얼마 전에 또 북한에서도 우리나라로 남측으로 이제 예술단을 보내고 응원단도 보내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문화 교류가 혹시 지속적으로 더 이어질 수가 있을까요? 저는 그런 부분은 뭐 쉽게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화 교류는 장점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제재 대상이 아닙니다. 북한에게 뭐 벌크캐시, 대량 현금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면은 이것은 제재와 무관하고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남북 간에 얼마든지 나갈 수 있는 그러한 과제다. 따라서 이 부분은 뭐 얼마든지 앞으로도 촉진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걸 바탕으로 신뢰는 쌓아가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전술적인 문제라고 생각하고 이제 한반도의 전략 상황을 풀기 위해선 비핵화 부분에서 정말 진전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것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브리핑 내용을 바탕으로 했을 때요. 사실 브리핑 이전에 비핵화 관련된 의논이 집중됐을 것이다. 의제와 관련된. 또는 이제 비핵화에 너무 집중하기보다는 남북 대화와 관련된 남북 관계 증진에 관련된 그런 의제에 집중해서 논의가 이어졌을 것이다 이런 예측들이 있었는데 이번 논의의 방점은 어디에도 찍혔다고 보십니까? 뭐 남북 관계에 주로 방점이 찍혔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대화의 상대방이란 것이 김영철 통전부장이라든가 리성건 조평통위원장이었기 때문에 주로 남북관계를 다루는 인물들이고 그 과정에서 북핵 문제는 남북관계 진전 차원에서 논의를 한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심도 있게 이야기하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 이야기는 사실 북한의 과거 이야기를 돌이켜보면 자기들은 미국과 대화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북미 대화를 잘 연계할 수 있다면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향후 진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그게 이제 지금 현 상황에서 유일한 희망인데 이 지금 합의문 자체에 대해서 미국이 어떠한 평가를 내릴 것인가 아마 오늘 밤이면 이제 새벽경이면 미국의 낮 시간이 되니까 그것을 이제 미국도 이해를 하고 코멘트를 할 겁니다. 일정 부분은 남북관계 부분은 평가를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비핵화 부분에 있어서 어떠한 평가가 나올 것인가 그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러한 평가가 나오기 전에 활발한 그 물밑 접촉을 통해서 가능하면 미국 쪽에서 큰 불만이 안 나오도록
그런 추가적인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사실 네. 평창 이전에 남북 관계가 꽁꽁 얼어붙어 있었는데 외교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북측이 이같이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그 의도는 무엇인지 해석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 같은 분위기가 앞으로 한반도 정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궁금한데요. 의도 부분은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하듯이 자신의 압박 정책이 효과를 발휘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군사적 옵션을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 뭐 코피 전략이라고 얘기하죠. 그런 것들을 계속 이야기하면서 북측을 압박을 했고 지금 제재가 사실은 뭐 경제학자들은 올 하반기부터 제재가 본격적으로 가동된다고 하는데 그러한 것에 대한 부담을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김정은 위원장이 만약에 선의를 갖고 있다면 지금 이 상황으로는 북한이 더욱 어려운 그리고 자신이 이야기했던 병진 노선, 특히 경제 부분이 이렇게 어렵게 되기 때문에 상황을 갖다가 정세를 전환시키고자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뭐 그 정도면은 저는 충분히 대화 가능성이 있고 진정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뭐 약간 의심의 시각으로 바라본다면은 더 나아가서 한미 공조를 조금 훼손시키면서 북한의 전략적 이익을 취하는 그러한 접근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안 하나하나를 잘 뜯어보고 과거에 북한이 어떠한 이야기를 했고 거기에 대한 입장이 무엇이었고 지금 한 이야기가 어떤 입장이었고 그 의도가 무엇이고 앞으로 어떻게 전개해 나갈 것인가 이것을 갖다가 조금 더 나누어서 살펴서 정세를 판단하고 거기에 부합하는 대응을 해나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신범철 국립외교원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